제2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21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서 정기 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인 사업장입니까? 계약 용량이 얼마이냐?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에서 설명을 합니다. 정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에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22번 작업의 강도는 에너지 대사율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분류 기준 중 중작업, 보통 작업의 에너지 대사율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자, 에너지 대사율에 의한 작업 강도 단계는 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납니다. 0에서 한 2단계 정도까지가 경작업, 그래서 2에서 4까지가 보통 작업, 4에서 7까지가 힘든 작업, 7 이상은 매우 힘든 작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작업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2에서 4까지 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3번 설비 보전에서 평균 수리 시간의 의미로 맞는 것은 평균 수리 시간은 MTTR이죠. MTTR입니다. 요거는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기의 실내면에서 빛의 반사율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A. 바닥, B. 천장, C. 가구, D. 벽입니다. 그래서 옥내 추천 반사율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천장, 벽, 가구, 바닥 순으로 이제 높은 순에서 낮은 순이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요게 아니고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나열을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바닥, 가구, 벽, 천장 순으로 된 3번 그렇죠? 바닥, 가구, 벽, 천장 순 A, C, D,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휴먼 에러의 분류는 좀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을 좀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되겠고, 요거 두 개가 비의도적인 거, 요거 두 개가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1번 올바른 의도를 잘못 실행한 것.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가는 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6번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구의 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경제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맞고요. 3번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그 위치를 정해준다. 맞고요. 가능하다면 쉽고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작업 동작에 생기도록 작업을 배치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리하는 것, 이게 틀린 내용이고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7번 자, 빨강, 노랑, 파랑의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된 교통 신호등이 있다. 신호등은 항상 세 가지 색 중 하나가 켜지도록 되어 있는데 1시간 동안 조사한 결과 파란 등은 총 30분 동안, 빨간 등과 노란 등은 각각 총 15분 동안 켜진 것이 나타났다. 이 신호등의 총 정보량은 몇 비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정보량을 구하는 식은 요거입니다. 자, H는 A 로그 2의 A분의 1입니다. 요 A에 들어가는 값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A, B, C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파란 등의 확률, 파란 등은 1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0분입니다. 그래서 60분에 30이니까 0.5가 되고요. 빨간 등과 노란 등은 60분 중에 15분이기 때문에 0.25가 됩니다. 그래서 A는 0.5이고 B는 0.25, C도 0.25입니다. 그래서 요 시계에 요 값들을 대입해 보면
0.5 곱하기 로그 2의 0.5분의 1 더하기 0.25 곱하기 로그 2 0.25분의 1 0.25 곱하기 로그 2의 0.25분의 1 해서 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5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28번 휴먼 에러 예방 대책 중 인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1. 설비 및 환경 개선 2. 소집단 활동의 활성화 3. 작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전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인데요. 자, 여기 요 내용은 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9번 손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 누적 손상 장애의 발생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가장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답이 되겠죠. 자, 1번 무리한 힘, 2. 다습한 환경, 3. 장시간의 진동, 4. 반복도가 높은 작업.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습한 환경입니다. 자, 근골격 질환의 발생 원인은 반복도가 높은 작업, 그리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 이거는 이제 반복성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 표현되고요. 무리한 힘의 사용, 그리고 진동, 온도,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이거는 접촉 스트레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온도는 저온일 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습한 환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0번 FTA에서 시스템의 기능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요인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시스템의 기능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요인의 집합은 최소 패스셋이라고 합니다. 미니멀 패스셋이라고 하는데요. 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집합, 시스템의 신뢰성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31번 화학 설비의 안정성 평가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안전대책, 2번 정성적 평가, 3번 정량적 평가, 4번 재평가. 자, 화학적 설비의 안정성 평가 순서는 첫 번째가 관계 자료를 준비를 하고, 두 번째가 정성적인 평가, 뭐 설계라든지 운전과 관련된 정성적인 평가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정량적인 평가, 네 번째가 안전대책,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재평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대책 되겠습니다. 자, 32번 일반적으로 보통 작업자의 정상적인 시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쪽 5도 정도,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쪽 15도 정도, 3번 수평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5도 정도, 4번 수평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15도 정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작업자의 정상적인 시선은 아래쪽으로 15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이제 시선 높이가 어떻게 되냐, 이런 정상적인 시선이 어떻게 되냐로 보면 모니터 상단, 모니터가 이렇게 있다면 이 부분 모니터 상단이 눈높이와 살짝 이제 맞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서 이 모니터 중앙 정면은 15도 정도 아래로 내려볼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착석식 작업대의 높이 설계를 할 경우 고려해야 될 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자, 착석식 작업대의 높이는 이제 우리 신체의 높이, 그러니까 신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설계로 반영을 하는데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1번 의자의 높이, 2번 대퇴 여유, 3번 작업의 성격, 4번 작업대의 형태인데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건 작업대의 형태입니다. 자, 작업의 성격이라는 것은 뭐 힘든, 여기 있죠. 이제 중작업이라든지 정밀작업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뭐 서서 하는 작업대의 높이가 보통 팔꿈치 정도보다 약간 낮게라고 한다면 정밀작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작업대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의자의 높이라든지 대퇴의 여유 같은 것들은 신체의 특성과 잘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작업대의 형태는 이제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34번 FT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1번 정성적 분석만 가능하다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여기에 정량적까지도 가능하다. 같은 형태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에서 4번까지 하향식 방법이다. 짧은 시간에 점검할 수 있다. 비전문가라도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FTA는 고장 또는 재해 요인의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기법이다. 요것만 가능하진 않죠. 요거와 요거가 둘 다 가능하다. 연역적인 분석, 탑다운 방식으로 수행을 하며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에 사용된다. 라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5번 음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음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의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1번 소운, 2번 럭스, 3번 폰, 4번 인식 소음 수준. 자, 음량 수준이니까 소음은 당연히 맞겠고요. 폰과 소는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럭스는 요거는 조도를 설명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음량 수준과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6번. 기계설비 고장 유형 중 기계의 초기 결함을 찾아내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은 1번 마모 고장 기간, 2번 우발 고장 기간, 3번 에이징 기간, 4번 디버깅 기간인데요. 여기가 설명하는 건 디버깅 기간에 대한 내용이고, 자, 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자, 시간이 갈수록 고장률이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욕조 곡선이 나타나죠. 여기 세 단계로 나뉘게 되면 여기가 초기가 되고요. 여기가 우발 고장 기간, 여기가 마모 고장 기간입니다. 자, 여기 2단계에서는 이제 디버깅이 발생하죠. 디버깅이 나타나게 되죠. 자, 초기 결함을 나타내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디버깅 기간입니다. 여기가 디버깅 초기 기간이고요. 자, 수명 욕조 곡선을 분류해 보면 초기 고장, 디버깅 기간입니다. 사용 초기에 고장이 발생하는 고장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기간이고요. 우발 고장이 발생하는 두 번째 여기 사용 조건의 우발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고장률은 일정하고요. 마모 고장 기간입니다. 마모 고장 기간은 일정 기간 경과의 마모나 노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고장률이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욕조 곡선은 그림을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7번. 자, 그림과 같이 7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인가? 이거는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필기에서도 자주 나오고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계산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고, 직렬과 병렬의 차이를 아시면 되는데, 직렬의 경우에는 바로 곱해주고요. 병렬에 대해서는 1- 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 지금 시스템은 요 두 개, 요 세 개가 직렬로 나타나고요. 요 세 개가 직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0.75 곱하기 가운데 있는 요 병렬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또 직렬 시스템이 곱해지는 형태이고, 병렬 시스템은 0.8 곱하기 0.8, 0.8 곱하기 0.8, 그리고 0.9 세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형태인데, 직렬의 값을 먼저 0.8 곱하기 0.8을 해서 곱해주고, 거기에 1에서 이 두 곱한 값을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1-0.9가 되죠. 그럼 여기 가운데 거는, 요 끝에 거는 1-0.8 곱하기 0.8이 되고요. 요 세 개 또 마찬가지로 전체 1에서 3개 곱한 값을 빼주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요 형태를 계산해 보면
1번 0.555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숫자가 대입이 되고 병렬로 계산할 것인가, 직렬로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머릿속에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8번. 해족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 워드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자, 해족 기법의 가이드 워드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실기에서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워드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기까지도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자, 1번 other than 기타 환경적인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틀렸고요. 이거는 완전한 대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not은 디자인 의도의 완전한 부정, reverse는 디자인 의도의 논리적인 반대, more or less는 정량적인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좀 용어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제시되지 않은 파트 오브는 성질상의 감소를 나타내고요. as well as는 성질상의 증가, other than은 했고요. 요 네 가지 내용은 보기에서 나왔으니까 다 설명이 됐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other than에 해당하는 완전한 대체가 여기 문제에서는 잘못 설명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39번. 다음 FT도에서 최소 컷셋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최소 컷셋을 구하는 문제이고 역시 필기 실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꼭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는지를 꼭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면 식으로 나타내 보면, 자, 요거는 엔드 게이트입니다. 요거는 OR 게이트고요. 그래서 엔드 게이트는 A 곱 B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T는 A 곱 B 이 형태로 나타나고, 자, A는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X와 X1, X2가 이렇게 병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X1, X3가 병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X1, X3, X1, 2, X3 이렇게 이제 네 개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X1과 X1은 같이 이제 교집합이니까 X1만 남고요. X1, 3, 1, 2, 2, 3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세 개에서는 X1이 교집합이니까 미니멀 컷셋은 X1 하나만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 X2, X3의 미니멀 컷셋, 이 두 가지의 미니멀 컷셋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는 최소 컷셋이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0번. 동작 경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사용자 요구 조건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 3번 되겠고, 동작 경제 원칙은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사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세 개에 대해서도 각각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